그날 아내의 노트북엔 단 하나의 영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가 함께한 33년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됐죠. 지금부터 당신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될 겁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됩니다. 사연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33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와의 기억, 그리고 어느 날 우연히 발견한 그녀의 비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저희 부부의 결혼 33주년이었습니다. 5월의 따뜻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거실로 쏟아지던 아침, 아내 미영은 평소와 달리 조용했습니다. 매년 결혼 기념일이면 아침부터 들뜬 표정으로 저녁 식사 계획을 세우고 집안 곳곳에 꽃을 놓곤 했는데 올해는 창가에 기대어 멍하니 바깥을 응시하는 모습이 여러 번 눈에 띄었습니다. 미영 씨 괜찮아요? 아침 커피를 내리며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놀란 듯 저를 바라보더니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그냥 생각할 게 좀 있어서요. 오늘 저녁에 일찍 들어올게요. 준비할 거 있으면 말해요. 출근하며 인사했습니다. 미영은 그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33년 동안 함께 살면서 저는 그녀의 모든 표정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그녀의 눈에 비친 감정은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슬픔도 기쁨도 걱정도 아닌 마치 오래된 기억과 대면하는 듯한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하루 종일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결혼 기념일이라고 들뜬 거라며 농담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이상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예약해뒀던 레스토랑에 확인 전화를 했고 꽃집에도 들러 매년 하던 것처럼 장미 33송이를 주문했습니다. 매해 한 송이씩 늘려온 저희만의 작은 전통이었지요. 사무실 책상 서랍에서 몇 달 전 준비해둔 선물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진주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오래전 신혼여행 때 미영이 진주 진열대 앞에서 눈을 반짝이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언젠가 진주 목걸이를 해보고 싶어요. 그때 그녀가 수줍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동안 여러 번 사주고 싶었지만 미영은 항상 아직은 다른 필요한 것들이 많으니 나중에요 라고 말했었지요. 이제는 아이들도 모두 독립했고 저희의 33년을 기념하기에 더 좋은 선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꽃과 케이크를 들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미영의 표정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혹시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걸까? 아니면 제가 모르는 고민거리가 생긴 걸까? 요즘 둘째 아이의 이혼 문제로 마음이 아팠던 걸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보통 이맘때면 저녁 식사 준비로 분주한 시간인데 주방에서 냄비 끓는 소리도 음악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보, 제가 왔어요. 대답 없는 집안에 제 목소리만 울렸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욕실에서 샤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거실 테이블에 꽃과 케이크를 놓고 목걸이는 깜짝 선물로 숨겨두려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식탁 위에 놓인 미영의 노트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면은 켜져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테지만 바탕화면에 낯선 파일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33주년 MV. 혹시 나를 위한 영상일까? 미영이 몰래 준비한 기념 영상?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클릭했습니다. 처음엔 낡은 화질의 영상이 나왔습니다. 많이 오래된 화면이었습니다. 90년대 초반, 저희가 만나기 전 미영의 모습이었습니다. 미영은 제가 본 적 없는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도 지금과 달리 긴 생머리였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지금보다 더 경쾌했고, 눈빛은 더 반짝였습니다. 아직 인생의 무게를 온전히 느끼기 전에 순수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마른 체격의 지적인 인상, 검은 뿔테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영상 속 그들은 손을 잡고 함께 웃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남자는 분명 저가 아니었습니다. 민우야, 이거 촬영 중이야. 영상 속 미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라.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미영이 과거에 만났던 사람들에 대해 들은 적이 있지만 민우라는 이름은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었습니다.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북한산으로 보이는 곳에서 등산하는 장면, 바닷가를 맨발로 걷는 장면, 작은 카페에서 서로 음료를 나눠 마시는 장면. 미영이 애교 있게 민우의 어깨에 기대어 제잘거리는 모습에 묘한 질투가 일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파트로 보이는 곳에서 함께 요리하는 모습,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이는 장면들. 그리고 마지막 장면. 두 사람이 한강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이었는지 화면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민우가 물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미영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날 사랑하잖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잖아. 민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알아. 하지만 결혼은 어차피 너를 위한 수단이잖아. 그 사람 바보처럼 널 믿을 거야. 그동안 우리 계획대로만 하면 돼. 2-3년 후면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어. 그 남자의 말에 영상 속 미영은 망설이는 듯 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다 내 곁으로 돌아올 거야. 너도 알잖아.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지. 마지막으로 두 사람이 서로를 끌어안는 장면이 나오고 영상은 끝났습니다. 그 순간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영상을 급히 멈추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미영은 욕실에서 나와 제 표정을 보고 모든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머리에 수건을 감은 채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 영상 보셨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33년이란 세월이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저희의 첫 만남, 데이트, 청혼, 결혼식, 첫 아이의 탄생, 둘째 아이의 돌잔치, 큰아이 대학 입학, 함께 흘린 눈물과 웃음. 모든 게 거짓이었을까요? 저는 33년 동안 속고 있었던 건가요? 그건 오래된 일이에요.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우는 제 첫사랑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이 수단이었다고요? 33년 동안 저를 속인 겁니까? 제 목소리에는 분노와 상처가 섞여 있었습니다. 미영은 천천히 제 옆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네, 그리고 아니요. 솔직히 말할게요. 미영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우와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만났어요. 7년을 만났죠.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결혼을 약속했고 미래를 계획했었어요. 미영은 잠시 말을 멈추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집안에선 저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의 부모님은 재벌 기업의 딸과 그를 맺어주고 싶어 하셨죠. 처음엔 민우도 반대했어요. 저희는 도망갈 계획까지 세웠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결국 민우는 부모님 뜻에 따라 그 여자와 약혼했어요. 그때 제가 미영 씨를 만났군요. 제 말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신은 제가 직장에서 만난 첫 번째 사람이었어요. 당신은 따뜻했고 진심으로 저를 대해줬죠. 민우와 달리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줬어요. 처음엔 그래요, 도망치고 싶었어요.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싶었고 어쩌면 민우에게 질투심을 느끼게 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쓰게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저 미영 씨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도구였던 거군요.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미영이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 영상은 민우와 제가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찍은 거예요. 당신과 만난 지 3개월쯤 됐을 때였죠. 민우가 약혼을 깨고 저에게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제안했죠. 제가 당신과 결혼해서 안정을 찾고 나중에 적당한 때가 되면 이혼하고 그에게 돌아가자고요. 그럼 저와 살아온 33년은 무엇이었습니까?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이들은 어떻고요? 우리 가족은 그저 연극이었습니까? 미영은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처음에는 연기였을지 몰라요. 그 계획대로 2년 정도 지났을 때 민우가 다시 연락해 왔어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달라져 있었어요. 어떻게요? 저는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정말로 진심으로. 당신이 아플 때 밤새 간호하며 당신의 꿈을 응원하며 우리 아이들을 함께 키우며 그 모든 순간이 연기였을 리 없잖아요. 미영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민우에게 거절했어요. 더 이상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제 제 인생은
당신과 함께하는 거라고 말했죠. 그 후로 그와 연락을 끊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영상을 갖고 있는 거죠? 왜 하필 오늘 보고 있었어요? 또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우가 3개월 전에 죽었어요. 췌장암 말기였대요.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의 아내가 연락해 줬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냈지요. 민우가 평생 갖고 있던 거래요. 죽기 전 저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대요. 그의 유서에 적혀 있었대요. 저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바깥은 어느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도 제 마음처럼 어두워진 것 같았습니다. 참 아이러니하네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우 씨는 결국 배신했지만 끝까지 미영 씨를 잊지 못했고, 미영 씨는 처음엔 저를 이용하려 했지만 결국 진심으로 저를 선택했다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우는 평생 저를 잊지 못했대요. 미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오래전에 그를 진정으로 잊었어요. 그 영상을 받고 다시 봤을 때 그건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 영상 속 여자가 저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요. 그럼 왜 삭제하지 않았어요? 왜 하필 오늘 우리 결혼 기념일에 그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미영은 다시 제게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어요. 33년 동안 숨겨온 제 삶의 한 조각을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그 영상을 함께 지우고 싶었어요. 당신이 옆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말이에요. 이제는 완전히 과거를 보내고 싶었거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배신감, 분노, 상실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33년의 기억들이 제 마음을 채웠습니다. 미영이 첫째를 출산할 때 제 손을 꼭 잡던 순간, 둘째가 태어났을 때 기쁨의 눈물을 흘리던 모습, 제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묵묵히 곁을 지켜준 날들, 부모님 병간호를 함께하며 울던 밤들. 저 잠시 나갔다 올게요.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밖은 비가 제법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걸었습니다. 비에 옷이 흠뻑 젖었지만 그것보다 제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걷고 또 걸었습니다. 3시간쯤 지났을까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33년 동안 제가 알고 있던 진실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진실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처음엔 저를 속였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으로 저를 선택했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은 33년 동안 흔들림 없이 지속되었다는 것.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영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혹시 우리가 처음 만난 카페에 있을까 해서요.
지금 거기 있어요. 펄스 카페에. 33년 전 우연히 미영을 만난 그곳. 비가 많이 와서 우산 하나를 같이 쓰고 들어갔던 그 카페에 비를 맞으며 그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 구석자리에 미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도 비에 옷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는 33년 전 제가 그녀에게 처음으로 건넸던 것과 똑같은 카모마일 티가 2잔 놓여 있었습니다. 미영은 저를 보자 말없이 울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녀 앞에 앉았습니다. 기억나요? 여기서 처음 만났을 때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우산을 같이 썼었지요. 기억합니다.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때 미영 씨 머리가 반쯤 젖어서 제 재킷을 빌려드렸었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당신이 제 눈을 보며 했던 말 기억하세요? 미영이 물었습니다. 당신 눈에는 슬픔이 있네요. 하지만 그 슬픔보다 더 아름다운 빛이 있어요. 그 말을 기억했습니다. 처음 만난 그녀의 눈에서 깊은 슬픔을 발견했지만 동시에 그 너머의 강인함과 따뜻함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33년 동안 그 말이 저를 살게 했어요. 미영이 계속했습니다. 당신이 보신 그 빛을 지키고 싶었어요. 처음엔 연기였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정말로 그 빛을 느꼈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저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준비했던 진주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미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신혼여행 때 당신이 보고 싶어 했던 거예요. 33주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저는 죄송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33년 동안 제게 진짜 사랑이 뭔지 가르쳐 줘서요. 저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녀의 눈물을 닦아 주었습니다. 어찌 보면 2번 당신을 얻은 셈이네요. 한 번은 결혼식 날, 또 한 번은 당신이 민우 씨를 진정으로 떠나보냈을 때.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평생 상처 속에 살았을 거예요. 민우의 배신만 기억하며 사랑을 믿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제게 다시 사랑할 용기를 줬어요. 사람들은 말하더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진짜 사랑은 완벽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을 완벽하게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저희는 함께 그 영상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의 진짜 이야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진실과 함께하는 이야기를 담은 영상이었습니다. 다음 날 미영은 오랜만에 밝은 표정으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제 밤에 말하지 못한 게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뭔데요? 미영이 물었습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고마워요. 솔직하게 말해줘서. 미영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용서받을. 사랑에는 자격이 필요 없어요.
다만 선택이 있을 뿐이죠.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33년 전에 당신을 선택했고, 오늘도 당신을 선택합니다. 33년의 시간이 거짓으로 시작되었을지라도 그 끝은 분명한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런 복잡한 진실이 완벽한 거짓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34번째 해를 함께 시작했습니다. 더 깊은 이해와 진실 위에 서서 더 단단한 사랑을 쌓아가며, 당신이라면 사랑했던 사람의 과거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니, 어쩌면 그건 용서의 문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저 우리 모두가 안고 살아가는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문제일 테니까요. 완벽한 사랑이란 없습니다. 다만 불완전한 두 사람이 서로의 상처와 과거를 껴안으며 함께 걸어가는 여정이 있을 뿐입니다.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더 재미있는 사연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